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1% 정도 올랐죠. 그저께 나스닥이 1.6% 정도 하락하고 오늘 1% 정도 올랐습니다. 그 차이가 한 0.7% 정도 됩니다. 0.67% 정도 되죠. 자,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좋으면서 0.5% 상승, 중국 시장은 0.8%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홍콩은 0.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지금 1원 정도 내린 1195.5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원엔 환율 7원 내린 1112.97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 0.04달러 내린 52.59달러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우리 시장 코스피 0.88% 내린 2028.15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히 기관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면서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관이 상당히 크게 던졌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땡겨주면서 좀 잘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다시 조금 밀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1376억 매도하고 기관이 954억 매도,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오른 종목이 266, 내린 종목이 527로 내린 종목이 거의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 외인 기관이 900억, 950억 정도 팔았죠. 상당히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지수는 상당히 방어를 잘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지 않았지만 0.11% 내린 634.73으로 지수가 잘 방어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541, 내린 종목 670 종목으로 내린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금일 특이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 증시, 미중부의 협상 불안감으로 그저께 하락하고 어제는 금리나 기대감에 스몰딜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면서 1% 정도 상승 마감했죠. 두 번째로 미 증시 상승 하락 차이 수준으로 코스피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상당히 지수적으로 선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중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중국은 백악관에서 리오 부총리 일정을 단축해서 귀국한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중국 시장 상승에 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경기 연천 돼지 열병 확진으로 장 초반에 관련주 급등 출발했지만 남하를 저지하는 완충지대 설치 등 이런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소식 그리고 대주주 매도 등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엔 안보리 일부 국가가 북한 SLBM 시험 발사 규탄 성명을 발표를 한 데 대해서 북한이 ICBM을 언급하면서 중대 조치 경고를 날렸죠. 자, 이런 부분이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북주에도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런 부분 조금은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강하게 나왔지만 수급 대비해서 지수는 뭐 그래도 좀 선방한 수준이다. 특히 코스닥은 아주 선방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개별 호재 소식을 띄우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별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실적 기대감 있는 5G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는 외인기관의 연속 쌍끌이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오늘 밤 10일 그리고 내일 밤 11일 미중무역 협상 내용을 주시하면서 시장은 소강 상태로 계속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주가가 뭐 크게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일 시간대별 수급을 보시면 거래소 쪽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1시간 동안에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거의 뭐 1800억 가까이 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아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은 외인 기관 뭐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 파는 그런 모습으로 장이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됐죠. 기관이 계속 그렇게 진행했고, 외국인은 뭐 한 2시 정도까지 계속 팔다가 2시부터는 이제 다시 조금 사들이는 횡보하는 그 정도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업이 이 내수주가 오늘 좀 강했고 서비스업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쪽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건설보험, 은행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뭐 외인기관이 매도한 양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자, 섬유의복, 통신장비, 일반 전기전자, 운수장비 부품 이런 부분이 그래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리고 오락, 문화, 컴퓨터, 화학, 반도체 등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화요일 날 초강세를 보이고 미중 부위 협상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나오면서 다시 하루 만에 어제 뭐 휴장하고 하루 만에 또 약세를 보였죠. 최근에 이제 돈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잘 보이지 않고 거의 뭐 하루살이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아래 위로 흔들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밑꼬리도 많이 달았습니다. 60일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왔죠. 5일선 회복은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보면서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대응하겠다. 그런 수준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상당히 선방했죠. 21선 위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마찬가지로 미중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자, 거기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코롱 티슈진 상패 심사가 티슈진 상패 심사가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심리를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코스닥 지수에 좀 영향을 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삼성전자. 자, 외국인이 오늘 좀 80만 주 들어왔죠. 기관이 50만 주 정도 팔았지만 외국인이 이 실적 기대감,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매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는데 양봉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자, 21선 잘 받쳤고 지금 21선 부근에서 크게 하락은 시키지 않겠다. 그런 의지가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런 모습인데 미중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딱 변곡점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2% 정도 올랐죠. 삼성전기는 뭐 묻지마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3만 주, 기관이 20만 주 정도 샀죠. 아주 좋은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 고점 수준이 12만원 정도 되죠. 12만원 정도 되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위치하고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뭐 상당히 외인 기관 들어오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계속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이 조금 끊어지면 또 좀 조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좀 약세였죠. 2.3%. 그러나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20만 주 팔았죠. 기관이 30만 주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자, 그렇지만 60일선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있을 그리고 내일 밤에 있을 협상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LG전자 오늘 외국인이 9만 주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2만 주 팔았습니다. 실적으로 장대 양보 만들고 좀 조정을 이틀 보였죠. 그리고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 5일선, 10일선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한유화도 오늘 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보합으로 잘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 60일선 몸통을 통과하는 양봉을 만들어냈죠. 외인이 600주 사고 기관이 200주 정도 팔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60일선 잘 버텨냈고, 자, 여기에서 이제 버텨주면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15만 주 들어왔죠. 기관이 6만 주 정도 팔았고, 자, 5일선 깨지 않고 양봉 잘 만들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갈 걸로 보여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죠. 크게 나쁘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음봉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121선은 한번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 오늘 1% 정도 하락했죠. 자, 121선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오늘 뭐 외인 기관이 이렇게 수급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 기관이 8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이 15,000주 정도 샀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죠. 5일선은 잘 지켜줬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좋으면 121선 바로 통과할 거고, 전반적으로 약세면 좀 분위기 보면서 121선에서 이 언저리에서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인 후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롯데칠성 1.5% 올랐습니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고, 5일선을 뭐 회복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은 장이 1.5% 오르면서 잘 마감했죠. 외국인이 4,000주 들어오고 기관이 2,000주 매도했습니다. 이제 뭐 바닥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스미디어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움직이지도 않고 거래도 별로 없죠. 18,000주 정도. 자, 이 정도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조만간 다시 5일선 회복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지금 주주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산중공업 2% 정도 내렸죠.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하고 있고 15만 주, 오늘은 기관도 6만 주 매도했습니다. 한번 크게 올리고 나서 지금 계속 팔아먹고 있죠. 자, 121선에서 이렇게 양봉을 한번 만들어주면 이 정도에서 이제 치고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61선을 한번 터치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뭐 적어도 61선 터치하게 되면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클 만큼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코롱인더 1.2% 정도 하락했죠. 자, 그래도 양봉 잘 만들어냈고, 외인기관 5,000주 6,000주 팔았지만 지금 뭐 시장 분위기상 오늘 이렇게 좀 움직였다고 보여지고 33일선 위에서 그래도 잘 마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0일선은 이제 깨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좋지 않으면 60일선 터치, 좀 양호한 흐름이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올라설 만한 그런 위치를 딱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